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해봤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머스크 10월 10일 역사적 사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마이크론 덕분에 미국 주식이 상승할까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에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숫자 보시면요. 67입니다. 자, 어저께 66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더 올라갔습니다. 자, 야금야금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욕심 구간 그리드에서 이제 익스트림 그리드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최근에 0.5%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자, 그 이후에 조금 주춤 했거든요. 뉴트로 내려왔다가 막 그런 움직임이 그렇게 좀 좋지 않았는데 자, 지금 이 시장은요, 조금씩 자신감을 더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아마 내일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마이크론의 그 실적 발표가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원래 그 인공지능 뭐 이제 다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확실성도 많고 대선을 앞두고서 뭐 지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리세션도 그렇고. 근데 리세션과 관련된 게 경기가 죽는 건데 자, 근데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니까 경기가 안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지금 현재 구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분위기가 지금 조금씩 더 살아납니다. 이거 지금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가려면요, 뭔가 확실한 것들이 좀 나와주면 더 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도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포지티브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일단 미국 경제가 3분기 GDP가 한 3%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3%면요. 지난번도 3%죠. 여러분, 이 거대한 경제, 초강대국이 3% 성장한다? 한국도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포지티브한데 그거 지표가 최종 확인되면요, 또 한 번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예상이 완전 빗나가거든요. 지금 3% 성장이면요, 경기 침체를 논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0.5% 나오고 이게 몇 분기 그렇게 나와야 경기 침체 확실히 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오히려 경제가 성장하는 흐름이 나온다? 이건요, 완전히 지금 예상을 뒤엎는 겁니다. 자, 그러한 데이터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 징후가 안 보인다는 데이터가 확실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주가가 생각보다 더 크게 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는 안정화돼요. 물가가 내려가요. 그리고 금리는 또 내려가요. 이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골디락스죠. 그래서 지금 이 10월달, 11월달에 오히려 좋은 지표가 나오기만 하면요, 굉장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요, 4대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 물금리입니다. 자, 지금요, 선물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위에, 자, 그린라이트 들어왔죠. 다우가 0.12 상승 중이고요. S&P 0.29 상승 중이고, 나스닥이 0.53 뛰고 있습니다. 흐름 좋죠? 평소보다 한 2배 정도 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마이크론의 그 실적이요, 시장 전체에 굉장히 긍정적 효과를 불러넣고 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내일 전반적으로 나스닥들이 흐름이 좋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 보니까 다시 70에서 내려왔죠. 69.74입니다. 지금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좀 더 오르고 있는 것이지, 자, 원래는 한 65까지는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10년물 금리는 뭐 그냥 3.7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아마 3.5 아래는 내려가 주면 훨씬 더 모든 면에서 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이랄지 모든 부분에서 좀 더 부드러워집니다. 자금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지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라고 정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마이크론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이크론이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게 나오면서요, 이 삼성, SK 하이닉스, 한국 기업들도 덩달아 오늘 분위기 좋았죠. 한국 주식도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면요, 이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죠. 사실 업계에서 우리나라가 넘버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기업들 중에 넘버 2에 들어가는 그런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그 오늘 매출을 보니까요, 파란색으로 하려나 보세요. 자, 지금 그 매출이 7.75 빌리언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작년 대비 93%나 뛰어오른 겁니다. 자, 거의 2배 뛰어오른 거죠. 100%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2배 뛰어오른다? 작년 대비? 이 정도면요, 주가는 무조건 오르겠죠. 그래서 오늘 마이크론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자, 이게 또 그 예상치
빌리언이었죠. 766 빌리언이었거든요. 그것도 뛰어넘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 뛰어넘었고, 그리고 거의 2배 가까이 전년도 대비 상승했으니까 마이크론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이 EPS도 마찬가지입니다. earning per share도 1.18이 나왔어요. 이것도 예상치 뛰어넘었죠. 월가 예상치 1.11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뭐 이 예상치를 매출 그리고 EPS까지 다 뛰어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 마이크론의 메모리 칩은 사실은 그 엔비디아의 이런 그 AI 반도체에 비해서 아무래도 뭐 그렇게 수요가 있겠냐라고 했는데 지금 빅테크들이요. 이게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빅테크들이 지금 그 이 메모리 반도체 있죠. 여기를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여기에 GPU만 들어간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전체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또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우리 일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GPU에 대한 엔비디아 칩이 수요가 있다면 이게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전부 다 기계를 돌리면 우리 컴퓨터 안에만 하더라도 GPU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 반도체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들이 여기저기 오늘 일부 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지금 그 데이터 센터 지금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10배 정도 더 뛸 거라고 지금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흐름에서 보면요. 이 마이크론의 이 매출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삼성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이 AI 이 흐름이 끝나지 않았네? 이거 계속 좋은데?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AI가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게 이제 조금씩 번지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 계속 상승한 거 보셨죠? 다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요, 이 흐름이 지금 다음 분기까지 이어지면 지금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에 굉장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거 역대급 기회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중국 소식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이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자, 이제는요,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현금까지 뿌리겠다. 현금 살포를 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일종의 부양책이거든요. 근데 중국 안에서도요, 현금을 직접 뿌리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원래 그 미국이, 이 코로나가 덮쳤을 때 이게 미국 정부가 현금을 그냥 살포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그 부양책으로 이렇게 현금을 좀 뿌려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은요, 뭐 그냥 다 쏟아부어줬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게 되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one-off cash handout입니다. 자, 특히 extreme poverty, 극도의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현금을 뿌려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경제가 엉망이다 보니까 아주 지금 어려운 극빈층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극빈층들에게 지금 현재 현금으로 보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요. 사실 직접적으로 현금을 주는 거는 정말 드문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Rare announcement of direct aid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지금 그 중국에서 스티뮬레이션, 그러니까 부양책을 하겠다. 전방위적인 부양책을 하겠다고 밝힌 후에 나온 이 중국의 처방이거든요. 근데 그 처방이 생각보다 더 강한 게 나온 겁니다. 일단 아주 극빈층에게 현금을 줘서 돈을 쓰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도 코로나 덮쳤을 때 막 돈을 막 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막 쓴 거죠.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온 게 사실이거든요. 자, 그리고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세요.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게 되면, 자, 지금 또 어떤 그 중국은 정책을 취하고 있냐면요. 10월 1일 전까지, 지금 어떤 정책이냐면은 일종의 공산당이 세워진, 즉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 세워진 그 기념일이 바로 10월 1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종의 이 독립기념일이랄지 아니면 개천절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당이 세워진 그런 날이기 때문에, 자, 이 당과 공산당 정부와 그리고 이 국가가 얼마나 이 인민들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일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뿌려주면서 우리 공산당과 이 국가가 우리 인민을 사랑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쇼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극빈층에 뿌려주는 것과 더불어서 대학교 졸업생들 있죠. college graduate들에게 social security benefit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지금 이 대학생들이 지금 이 졸업하고 나서 2년 동안 잡을 갖지 못한 대학 졸업생들 있죠.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4명 중에 1명이 취업 못한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지금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요. 거의 뭐 2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취업을 못해서 이 학생들 지금 이제 잡이 없는 잡이 없으니까 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돈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층하고 극빈층에게 일단 이 돈을 쏘아주겠다라는 거고, 그 외에 지금 이제 부동산 쪽에도 돈을 흘려보내고 이런다는데, 여러분 중국 정부가 왜 지금 극빈층과 대학생들에게 돈을 살포하느냐? 이건요, 지금 이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옛날에 천안문 사태 터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뒤집어질 때에 결국 여러분 이런 그 정부 정책이랄지 지금 시진핑이 들어오고 나서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외국 기업들 다 떠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러다 보면 폭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미국도요.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극빈층이 많이 생기면요, 그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빈층에게는 소셜 우리 보장이랄지 이런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다 좋은데 자본주의가 이 단점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소득 불균이 크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러면 이제 국가 차원에서 뭔가 소셜 시큐리티랄지 이런 걸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폭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런 임금 격차랄지 소득 격차가 나더라도 완전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게끔 해줘야, 그래야지 나중에 이들이 막 그냥 무분별하게 막 난동을 부리거나 이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사회가 유지되고 가려면요, 그런 게 필요한데, 중국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시진핑이 지금 이 소위 말해서 국가를 이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면서 이 엉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효과가 있을지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직접 투자가 다 떠나고 있죠. 더 중요한 건요, 미국이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이 기회를 지금 안 놓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쥐어짜고 있죠. 첨단 이쪽으로 못 가게끔 더 쥐어짜고 있고, 외국인들이 투자가 여기 더뎌지니까 중국이 당연히 어려워지는 거죠. 자기들 지금 힘으로만요, 이게 일어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어쩌면 잃어버린 30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올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미국 기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중국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어쩌면 한국에게는요, 이게 오히려 좋은 상황입니다. 미국이 눌러줄 때. 왜냐면은 이 중국하고 지금 이제 한국하고요, 산업이 지금 공통으로 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뭐 디스플레이랄지 반도체도 막 따라오려고 하고 있죠. 전기차는 이미 뛰어넘었죠. 배터리 쪽도 막 뛰어오르고 있죠.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오버랩돼요. 근데 미국이 눌러주니까 한국이 반사 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요, 대한민국엔 좋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렇게까지 가는 건요, 정말 이례적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여러분, 정말 엄청난 드디어 광고가 나왔습니다. 자, 10월 10일.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이 LA, 제가 살고 있는 이 LA에 드디어 이 10월 10일 광고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왼쪽 우리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 오늘 이제 이 그때 신청한 사람들에게 현재 이 당첨된 사람들에게 티켓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벤트 광고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에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본인들의 이메일을요. 자, 지금 여러분 왼쪽 거 보니까요, 와, 타이틀이 정말 아주 사람을 흥분하게 만듭니다. We Robot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보세요. We Robot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1010입니다. 아,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RSVP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타이틀이요, 위에 보면은 이 지금 로보택시 이벤트인데 타이틀을 보니까 We Robot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이거 여러분 정말 가슴 설레게 하지 않습니까? We Robot입니다. 로보택시도 아니고 We Robot, 로봇을 직접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같은 지금 안에 그림을 보십시오. 저는 처음에 이게 뭔가 했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 뒤에 찻길인가 도로인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요, 이게 카메라인 거예요. 여러분, 카메라 렌즈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눈에는 이게 렌즈로 보였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렌즈를 왜 보여주겠습니까? 렌즈를 보여주고 We Robot이라고 했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걸 함축하고 있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 위 로봇이라고 써 있고 카메라다. 자, 지금 테슬라는 카메라 베이스드로, 비전 베이스드로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은요, 완전 순수하게 카메라 베이스인데, 자, 이 카메라의 눈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제목 타이틀은 로봇이에요. 자, 지금 로봇은요, 로봇도 지금 현재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카메라 베이스드거든요. 다른 게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에 라이다, 레이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건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테슬라의 로봇택시는 카메라 베이스로 자율주행이 완성되어지고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이 카메라, 사람의 눈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뉴럴 네트워크 방식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테슬라의 지금 이 자율주행 방식은 결국 사람이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합니까? 사람은 눈이죠. 눈으로 뭔가를 보게 되면요.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게 이 컴퓨터다. 보면 컴퓨터인 거 알잖아요. 뭘 보면 자판기가 있고 화면이 있고, 아, 이건 컴퓨터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아이패드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 보면은 이제 눈으로 들어오면은 두뇌로 가죠. 이거 컴퓨터야. 그럼 컴퓨터 자판기에 손가락으로 쳐야 돼? 내가 명령을 보내면 자, 자판기 칠 수 있지 않습니까?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이 카메라가 사람의 눈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 눈이 이제 컴퓨터로 들어오겠죠? 컴퓨터로 들어오게 되면 눈이 판단한 게 이제 뭐예요? 아, 이거는 뭘 봅니다. 우리가 보통 이 고양이하고 호랑이를 구분할 때도 고양이는 이렇게 걷고 호랑이는 저렇게 걷고, 그게 다 특징이 있잖아요. 사진으로 학습을 시켜요. 동영상으로도 학습을 시켜요. 똑같습니다. 그런 도로에 차가 지나가는데, 아, 이거는 사람이고 또 여자고 이건 아이고, 그리고 이제는 카메라만 비추기만 하더라도요, 이 거리에 이 속도로 달려오게 되면은 얘는 몇 초 뒤에 도착하고 몇 1초, 2초 뒤에 도착한다. 이런 것들은 다 파악이 되겠죠. 그게 지금 학습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모든 게 다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더디고 버벅거리기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스무드해지고 부드러워졌죠. 왜 그래요? 계속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카메라는 하나의 눈과 같은 거거든요. 이 눈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안에 맵이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프로그램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카메라를 보면서 학습이 되니까 스스로 추론하고 판단하고 결정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봇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봇택시는요, 하나의 로봇인 거예요. 달리는 로봇이에요. 근데 이번에 아마 로봇택시 이벤트에서 보여줄 건요, 이 카메라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연습시키고 이 학습한 걸요, 그대로 이제 로봇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로봇에게 카메라를 주고 로봇의 눈에다가 이런 카메라를 다 달게 해주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사물을 판단하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요, 왜 자율주행과 로봇을 연결했냐면, 이게 지금 그냥 자기 이 분야에서는 다 연결되는 거예요. 로봇택시도 로봇이고 말 그대로 지금 로봇도 로봇인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학습시킨 것이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까요? 어마무시하겠죠. 그래서 10배가 하는 거예요. 10배로 갈 수 있는 건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2029년도와 2030년도쯤에 이 돈나무 누나는 테슬라가 2600불로 간다는 게 10배 뛰는 거거든요. 그게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완성도가 가게 되면요, 로봇택시 나오고 그리고 라이센스 주고 이러면요, 충분히 어마어마한 이 인공지능 자산을 이 돈을 만들어내겠죠. 자, 어찌됐건 이 카메라로만 보면 로봇인데, 로봇 시대로 초대한다는, 인공지능이 로봇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머스크는 뭐라고 합니까? 오른쪽 위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별표 쳤지 않습니까? 머스크가요, 오늘 글을 남겼습니다. 1시간 전에. This will be one for the history books라고 합니다. 이 이벤트를 딱 올리면서요, This will be one for the history book이랍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로봇택시의 이벤트는 역사책의 한 장면으로 남게 될 거라는 거죠. 즉, 역사적인 사건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는 테슬라 투자자로서요, 이번 로보택시 데이가 특별히 더 기대가 됩니다. 머스크가 직접 이거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을 것이다. 역사책에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것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카메라 베이스로 로보택시가 된다. 이제 택시가 운행이 된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머스크가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다. 정말 저는 이 테슬라 투자가 너무나도 흥미진진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오르는 것도요, 이런 지금 기대감들이 다 반영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에 테슬라가 점점 더 발전되고 개발돼서도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보게 되면요, 이거는 여러분, 주가가 지금도 너무 싼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내가 그때 더 샀어야 되는데. 제가 $200 초반에 계속 해운발 때도 계속 사모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다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래쪽에 이벤트 날짜 볼까요? October 10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나오거든요. 자, Join us We Robot이라고 합니다. We Robot에 여러분들 빨리 함께 해달라고 그랬고, 자, 그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Unveiling the Future of Autonomy라고 합니다. 이 타이틀도 멋있죠. 이런 문구를 아래에 넣어서 보냈거든요. 자, Our Official Unveiling the Future of Autonomy. 우리 자율주행의 미래를 공개한다라는 거죠. 자, 진정한 자율주행. 지금 다른 회사들이 하는 건요. 이거는 자율주행, 진짜 자율주행의 미래를 보여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래쪽에 노란색을 하나 보세요. 21살 이상이 어텐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린 친구들 못 들어옵니다. 무조건 21세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를 갖고 와야 된다고 합니다. 도착할 때. 여러분들 중에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은요, 아이디 챙겨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라이센스랑 이런 거 챙겨가면 됩니다. 21살 이상이어야 되고, 자, 문이 오픈되는 거는 5시부터 오픈되는데, 체크인은 5시 반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입장하는 거죠. 그리고서 remarks begin 7입니다. 그러니까, 7시부터 입장 다 끝나고 나면 이제 7시부터 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정말 이때 장엄한 행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또 충격적인 얘기를 던졌습니다. 자, 정말 테슬라에겐요, 이대로 실행되면 완전 테슬라는 주가가 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자,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했냐? 자, 조지아에서 스피치에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에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We'll put a 100% tariff on every single car coming across the Mexican border라고 합니다. 와, 정말 트럼프답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요. 자, 앞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멕시코 국경, 미국과 맞닿아 있잖아요. 멕시코 국경을 지나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와, 정말 강력한 메시지 던져버렸죠. 자, 이런 얘기는 중국에서나 던질 수 있는 얘기인데, 중국에서 넘어오는 차가 아니라 멕시코 국경을 지나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every single car입니다. 어떤 것도 예외 없어요.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100% 관세 부과한다. 와, 이거는 강력하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The only way they will get rid of that tariff is if they want to build a plant right here in the United States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관세를 만약에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미국에, 이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 미국에 이 공장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네가 세우기를 원한다면 that will be good 이라는 거예요. 그냥 that's fine 이라고 합니다. Would you people operate the plant라고 하죠. 그리고 미국에도 공장을 세우고 당신들이 공장을 미국에서 운영해서 미국 사람을 고용해서 하게 되면 관세는 없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멕시코에서 공장 짓는 회사들 많잖아요. 미국 회사들도요. 그러니까 그 공장들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 일자리가 생기죠. 미국에 제조업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뭐냐? 중국이 멕시코를 통해서 자동차 만들어서 미국으로 들어오겠다는 걸 원천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옛날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유럽에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유럽에다가 하겠다, 그런 전략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의 방식이 뭡니까? 미국에 못 들어오니까 멕시코에다 공장 세우는 걸 계속해서 만지작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미국은요, 그것에 대해서 멕시코로 들어오는 것도 아마 막을 걸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트럼프 보세요. 지금 중국을 아예 막겠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전략적으로 멕시코에다 공장 세운다? 그거
택도 없다 이 얘기죠. 아예 그냥 맞겠다. 100% 관세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지금 그 공장을 다 미국으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왜 싼 데다 멕시코에다 공장 세우냐는 거예요. 미국 회사도 예외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아래쪽에 보십시오. 테슬라, 초록색 라인을 보세요. 테슬라는 현재 멕시코에 공장 없죠. 멕시코에서 자동차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충격적인 게 있죠. 초록색으로 별표 찍은 부분 보면요. 포드와 GM입니다. 자, 미국 회사인데 포드와 GM이 지금 엄청난 차를 멕시코에서 만들고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 드디어 트럼프가 되잖아요. 포드하고 GM은 데미지를 크게 입겠죠. 자, 이번 24년도 2분기 기준으로 보니까요. 포드의 전기차 판매, 미국에서 판매되는 것 중에 47%입니다. 거의 절반이죠. 절반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멕시코에서 다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드는요. 절반이 멕시코에서 만든 전기차를 갖고 와서 팔고 있으니까 데미지가 크겠죠. 여기서 100% 관세 먹는다? 그럼 뭐 포드는 지금도 비싼데 가격 경쟁력이 없는데 이러면 관세까지 들어맞는다? 이건 뭐 포드 망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 GM 볼까요? GM은 35%입니다. GM도 많죠. 전기차의 35%가 지금 현재 멕시코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GM도 타격을 입겠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포드하고 GM은요. 지금 아이스카죠.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본인들 지금 내연차를 더 많이 팔잖아요. 내연차에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게 멕시코에도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 관세를 100% 매기겠다. 물론 여기서 협상이 더 되겠죠. 뭐 50%다. 70%다. 어찌됐건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포드하고 GM이 바이든 행정부 때 혜택을 받았잖아요. 뭐 정상회담 때 뭐 여기 불려가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이 받았죠. 근데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손을 잡기 시작하니까 트럼프가 머스크를 위한 이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테슬라 주가가 이런 영향력 때문에 급등할 거예요. 왜냐? 이제 중국도 멕시코 공장을 통해서 수출하겠다. 이거 씨알도 안 먹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자기 경쟁력만 해도 강력한데 이제는 경쟁자들도 이런 식으로 관세 때문에 다 지금 뒤통수를 맞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이 트럼프가 됐을 때에 테슬라가 얻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될 겁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를 거예요. 실제로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머스크는 지금 우리가 공장을 멈췄다 그랬잖아요. 왜요? 여러 가지 조건을 볼 게 많다 그랬죠. 그리고 we're increasing capacity at our existing factory significantly. 지금 멕시코 공장을 우선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공장에서 캐파를 올리겠다 그랬죠. 뭐 사실 충분히 올릴 수 있거든요. 이 텍사스 공장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머스크가 굉장히 머리를 잘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멕시코 공장 굳이 만들 필요가 없죠. 테슬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텍사스 공장과 프리몬트 공장만 돌아가더라도 미국에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이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 자, 테슬라 주가는요 또 한 번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안 돼도 상관없지만 되면 지금 트럼프의 스타일상 관세 무조건 들어가죠.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니까요. 정말 너무 웃음이 나와서 어쩔 줄은 모르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앞에 설명했지만, 이번 10월 10일이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역사적인 사건이 될 거라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 가지고요, 우리는 10월 10일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분 좋게 또 굿나잇 하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 정규스티브였습니다.